반갑습니다. 팽크입니다. 최근 이제 시공 관련 영상을 제가 찍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공 관련 영상이기보다 어떤 노하우를 저도 이제 최초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굽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시공을 깔끔히 하긴 했죠.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벽면 같은 거 서비스로 해드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물자국이 보이거나 좀 있죠. 이렇게 물이 고이는 현장이 있어요. 이렇게 저쪽 반대편에는 좀 덜 하더라고요. 저쪽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썼고요. 이렇게 햇빛을 더 많이 받는 부위는 좀 더 빠르게 증발이 돼서 마르겠죠.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겠네요. 아무래도 물때짜리. 그럼 비 오면은 우리가 쉽게 물이 고이는지 알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하는 것보다 하는 중간 과정 있죠. 중간 과정에 만약에 중도에서 상도로 올릴 시 두 번 끊어쳐서 나눠쳐서 이제 뭐 중도를 이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한다 한들 그게 물구배를 이제 완벽하게 잡기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평계 있죠. 노란색 수평계를 해서 하나하나 다 재서 찾는 방법이 있는 거, 그리고 그 토목공사 할 때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일 간편한 방법은 물을 뿌려보는 거죠. 물을 뿌려보는 건데 중도에서 만약에 물을 뿌리고 또 중도 이제 물구배를 잡을 때 물을 뿌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하려 하면은 아무래도 그 물이 말라야겠죠. 증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또 물이 묻은 그거는 이제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상도를 이제 칠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기간이 좀 지나거나 또 물때나 아니면은 이물질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 원래 중도에서 상도 올라가기 전 단계가 이제 약간 타키하다 해야 되나 끈적끈적해요. 살짝. 그게 왜냐면은 중도와 상도의 부착이 좋게 하기 위해서 재질이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로 뿌려보면은 훨씬 수월하게 알 수가 있는데 물을 뿌려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약간 다른 영상에 보니까 타일 위에 쇠구슬 같은 구슬을 이제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딱 좀 와봐봐. 그 어느 부위가 그런지 모르잖아.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테스트하기 전이라서 한 요 근방 어디에요. 그래서 요거를 쇠구슬로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매를 따로 했고요. 왜냐면은 되나 안 되나 저도 이제 처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공 영상은 아니고 이런 노하우가 해도 좋을 것 같으면은 저도 이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좀 개선을 해서 프로세스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이왕 테스트 하는 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 그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닦지마. 닦지마. 그 위치를 알아야 돼. 지금 닦고 있는데 일단 물이 있는 부분을 다시 물을 뿌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느 위치인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구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닦으면 안 되지. 테이프를 붙을까요? 응? 테이프를 붙을까요?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오케이. 그래. 이게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르잖아. 자, 구슬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고이긴 보인다. 근데 여기는 이게 근데 요 근방인지 아닌지도 어떻게 알겠냐.
쓸어 담아야 돼. 이렇게 한번 뿌려보면은 아, 요 부분이 보인다, 맞지? 여기 의심 가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쪽이네. 맞아. 라고 저거 여기 닦았어. 표시를. 알겠어. 좀 되겠네요. 이거를 쓸어 담아서 여기다가 다시 넣고. 네네. 막상 해보니까 그 생각한 것처럼 아주 뭐 옥상하고는 좀 안 맞네요. 안 맞는 게 있고, 저렇게 차라리 비를 맞거나 해서 한 번 더 와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제, 여기제. 네. 안녕하세요. 우리 빙크 채널로 오신 여러분은 야,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희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다님은 이제 저거 무릎 수술을 하러 가셨고, 저희 직원인데요. 똑똑해갖고 잘해요. 네. 쟤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한 번만,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쏟아보자.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 미안한데. 이래 갖고는 알 수가 없다. 맞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화장실 타일에는 유용할 것 같은데요. 여기 현장에서는 이래서는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지? 그냥 차라리 물을 뿌려보든가 비가 온 후에 한 번 더 물구배를 잡아주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 좀 미안하다. 이거 좀. 아니, 괜찮습니다. 자. 우즈벡말로 욕하는 거 아니냐 모르겠네. 깔끔하긴 깔끔하죠. 깔끔하긴 한데 이거는 요쪽 어디더라, 화분에서 나오는 그거 이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요런 거, 자, 물때 자국 좀 있죠. 뭐 100% 잡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한데, 이왕이면 요런데 오래 남으면은 이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첫 상태에 비해서 애도 많이 썼지만 결과물이 썩 나쁘게 나오진 않고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첫 상태를 원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품질이 그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까지 이제 끌어당기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데는 비용하고 시간이나 그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제 견적가도 달라지고요. 요 현장은 이제 애초에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고객님들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린다 해서 물 구배까지 잡는 조건 하에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맞춰 드려야죠. 그래서 이게 하도 중도 상도 또 다 해야 되는데요, 뭐 부분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죠. 부분 작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온이 그렇게 크게 낮질 않아서 하루에 원데이 투코트라 하죠.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봅시다.
요런 거 묵대 자국 좀 있죠. 봐봐요. 아직 초심자이면은 요렇게 이제 털에끼가 박힌 거죠. 뭐 크게 품질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거 털이 이게 바뀐 것들이 이물질 있잖아, 아주 미세한 먼지들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이 아예 깔끔하게. 일로 와봐. 이제 닦아야 돼. 마이크 일로 와봐. 너가 한 거야 이거. 아, 네. 털이야. 그랬기.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됩니다. 뭐 제가 하는 거는 또 나름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모든 일을 다 소화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통해서 저희 직원도 발전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큰 이제 품질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런 거는 그나마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재작업을 해야죠. 어? 하트했어요. 뭐가 사랑해 하트. 하트 아닌데 엉덩이 아이가. 자, 한번 잘 되는가 다시 한번 둘러봐야죠. 이렇게 마이크 이제 닦으면 된다. 닦아라.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닦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요. 실패를 했네요. 실패보다는 시행착오죠. 요거는 화장실 타일일 때 뭐 그런 거일 때 기성품이 부착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요 옥상처럼 아무래도 저런 거 요런 거는 놓치면 안 된다. 요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아까 어디 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보니까 묵대가 좀 있어요. 저런 데는 아무래도 살짝 고인 거예요. 고였다가 증발되면서 이제 뭐야 되노 이물질들 먼지들이 고여 있었던 거겠죠. 저쪽에. 그래서 저거까지 잡는 걸로.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 제가 또 아부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예전에 제가 벽을 검사할 때 튕겨보기라고 있어요. 튕겨보기. 이게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보인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보이는데 거의 뭐 물이 고일 정도까지는 아니어야겠죠. 요런 데는 왜냐면은 그라인더 한 것도 있지만 원체 애초에 표면이 너무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져 있던 부분이에요. 다 이제 티가 날 정도로 이제 했던 부분이면 잡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도막을 제거하거나 이제 그라인더를 하게 되면 또 아래로 또 내려가죠. 그런 부분. 물이 고였던 부분이고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일정하게 보여도 굴곡이 있죠. 굴곡이. 굴곡이 있습니다. 튕겨보기라 해야 되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비스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쉬를, 이 영상이 있을 건데 어디 그거를 링크를 위에 달아 놓을게요. 프레쉬를, 근데 지금 낮이라 갖고 이게 빛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껌껌한 그 자리는 요렇게 해갖고 살짝 비스듬히 보면요, 이게 굴곡이 진 부분이 쉽게 보여요. 근데 저희가 그거 하려고 뭐 야간에 또 와갖고 할 수는 없으니, 옥상은 제가 볼 때는 강제로 물을 뿌리는 것보다 비가 오는 거 상태를 보고, 그 넓은 데를 물도 뿌려갖고 물 뿌리는 거를 호수를 또 대동해서 하는 것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를 추가 작업으로 더 잡아놓고 기간을 그래 놓고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게, 그러고 지난 현장 있잖아요. 저희가 했다고 이렇게 다 끝을 맺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다시 와서 상태를 보고, 이렇구나, 우리가 작업은 어떻게 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워킹 히스토리죠. 그거를 보고, 이 작업은 우리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 잘 된 거다, 안 된 거다, 부족하면은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구슬 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좋다고 영상 찍을 거라고 이렇게 뭐 했는데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 공정을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그걸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비용을 축소시키면은 고객분들한테도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저희도 큰 로스가 없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뭐 나름대로 연구 아닌 연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계속 발전해 가야 되니까 했는데 열심히 닦고 있나? 열심히 닦고 있나? 자네 닦아놓고 에어브리로 바람을 이렇게 강하게 쐬주면은 아주 미세한 그 수분들 있죠. 그러니까 물 말고 습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증발해서 작업하기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내려가서 그 가지고 잘 안 되지? 요게 이제 그 페인트에는 인타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타발이 뭐냐면은 간격이에요. 어떤 간격이냐면은 코팅 인터벌이라 되는데 코팅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부착이에요. 어떻게 뭐 벽이 됐든 바닥이 됐든 부착을 가져야만이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고 자기 원활한 자기만의 기능이나 성능을 다하게 되겠죠. 그런데 상도를 처리를 해서 마감이잖아요. 마감을 하면은 중도는 뭐냐면 중도하고 중간에 인터미디어 코트라고 중간에 붓거나 칠을 해서 이제 페인트가 층층이 쌓이는데요. 중간에 붓거나 칠을 해서 부착이 돼야겠지 서로가. 그런데 상도를 만약에 하면 상도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더 이상 부착이 없고 공기 중이나 그러니까 페인트 위에 공기나 아니면 햇빛으로부터 그 중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를 칠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거기를 이제 엔딩이라 종결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도에서 상도까지 올라갈 때는 서로 부착이 좀 되지만 근데 이 상을 보면은 우리가 상도까지 지금 칠을 했어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도에서 다시 저희가 중도로 이제 배를 올리는 거죠. 물구배. 그러니까 꺼져 있는 부분을 배를 올려서 살을 더 올려서 덧칠을 하든 이렇게 부어서 하든 올려서 그렇게 이제 꺼지지 않게 두툼하게 이제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그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게끔 하는 게 오늘의 물구배 작업인데요. 어쨌든 상도를 칠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거죠. 더 이상 부착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나 다시 이제 물구배나 중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착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를.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페인트를 페이퍼링을 해서 빼빠죠. 사포질 연마를 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기능이 있어요. 거칠기를 주면은 이제 페인트가 매끄러운 페인트에서 거칠기를 주면은 그건 이제 보드판을 설명하면 좋은데 표면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도를 처음부터 다시 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과 그 하도와의 부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맺혀진 게 아니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도를 칠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한 7시 정도 되면은 비가 와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하도하고 중도까지는 칠을 할 건데요. 왜냐면은 페인트는 얇으면 얇을수록 건조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타발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인타발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부착을 위해서는 활성화가 된 이제 표면이나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부착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면에 이제 사포질을 해서 표면에 거칠기를 넓힘으로써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부착이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화학적인 방법은 하도를 다시 칠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이제 비가 올 수도 있으니 중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도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증발이 되고 건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얇게 하기 위해서는 신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좀 비교적 많이.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 부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신링하는 퍼센티지 보통 보면은 제품에는 10%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노후와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게 코팅을 위해서 제일 하도의 콘크리트 면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표면에 있는 습기도 얼추 잡아졌기 때문에 하도 양을 하도 좋아. 이거는 다 치우고. 네. 자, 하도 이 양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양 쓸만큼은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양인지도 너무 많이 나오면은 페인트를 버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요 정도잖아요. 신나를 10% 타갖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건조가 상당히 느리죠. 조금 양을 튜닝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야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시는 요만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넓게 작업을 합니다. 파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붓다 보면은 요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한 요만큼을 상도로 칠하면 돼요. 오버랩을 시켜서. 오버랩이 뭐냐면은 겹쳐서 오버랩이죠. 오버랩. 우리 랩핑할 때 하는 랩 그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얇게 한번 칠하는 게, 그러면은 드라이가 빠르다, 건조가 빠르다. 그러니까 뭉치면 안 돼. 얇게. 이거를 조금 오버 랩핑 하는 거야. 넓게. 요게 표시단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나중에 중도가 을 해놓고 네. 중도가,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요 정도면은 중도가 한 요 정도 오잖아. 요 정도나 요 넘을 수도 있어. 예. 그거 붙다 보면은. 그럼 넘을 수 있으면은 나중에 상도로 다 잡는 거야. 예. 상도를 더 넓게 해가 다 잡는 거야. 뭔가 좀 색깔이 달라요. 네, 표시가 납니다. 자, 우리 마이크 하는 거 볼게요. 됐어? 여기 봐봐. 여기 보고 여기. 안 묻은 게 아니 너무 많아. 힘을 좀 빼야 돼. 짝 짜면 안 되고 힘을 좀 빼야 돼. 다시 저 묻어 있는 거를 롤러 털에 묻혀서 여기로 옮길 겁니다. 그래. 살짝에 살짝. 그쪽 살짝. 그 여기로. 여기 봐봐. 예. 그러니까 끝단에 이제 꽉 이제 쥐어 짜면은 뭉치거나 흐르겠죠. 그러면은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요. 저는 이거를 30분만 보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저 차량에 저희 그 회사 그 스티커를 좀 붙일 생각이고요. 허리 펴고 그래. 됐다. 한 번 더 찍지 말고 보자. 됐나? 저 그냥 바로 찍지 마봐. 그 양 많은 거 아이가? 예. 그래. 이제 뭐 좀 찍어 갖고 요거를 바르든가. 안 찍어도 되겠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페인트를 활성화 시키는 그 단계입니다. 하도를 다시 바르기 위한 거는. 다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부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착.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뜨거든요. 중도
중도와 지금 중도는 벌써 칠을 해져 있죠. 상도까지 있죠. 그러면은 하도 없이 하면은 그 중도 새롭게 붙는 그게 페인트가 뜨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로 물이 고여 있는 거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허리 피부 괜찮아? 잘해야 돼요. 가는 방향 반대로 해야 되지. 여기로 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야 돼. 그럼 허리 펴야지 안 아파. 아니 안 돼? 잘 보여. 잘 보여서. 네. 그래. 자, 저쪽 가자. 날씨가 흐리네요 많이.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숫자를 매긴 거는 좀 많이 고여서 그런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물질 위에 하면 안 돼. 청소를 해줘야 돼. 다시 이거 청소를 먼저 해주고 봐봐. 이 나중에 다 들러붙는다고. 그거네. 이 왜냐면은 이게 다 청소할 수 없어서 요만큼만 해준 건데 이물질 위에 페인트 올리면 안 되지. 미안할 필요 없다. 자, 요거. 자, 여기 한 두 군데 더 남았네요. 페인트를 많이 탔네, 맞지? 딱 맞춰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이래 되면은 한 30분이면은 건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신닝이 뭐냐면은 신나하고 희석제인데요. 신나하고 그리고 용제는 증발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용제 기준은 페인트에 원래 이제 따기 전에 페인트 뚜껑을 열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부터 들어있는 게 용제고요. 신나는 이제 너무 뻑뻑하니까 이제 페인트에 희석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게 그러니까 희석제죠. 신나 유성에. 그래서 그거를 넣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증발을 해버리고 남는 고용분 있죠. 페인트 그 덩어리들이 미세하게나 필름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공기 중에 많이 증발해 버리면은 막의 두께죠. 두께가 아주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닝을 하는 거에 따라 건조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사에서는 흔하게 10% 미만으로 해야 이제 기능을 발휘한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이제 페인트에 부착이 없으니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나를 꼭 10%만 사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10%보다 좀 더 가미를 많이 하거나 해서 얇게 만드는 거죠. 막은 형성이 됩니다. 아주 얇아서 그렇지. 그래도 부착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라인더를 하거나 아니면 원 상태가 워낙 이렇게 물구배가 좀 많이 잡아져야 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견적 비용은 다르겠죠.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 20-30분 후에 요게 건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손을 대보면 됩니다. 끈적끈적하죠, 하도는. 그래서 매끄럽게 말라 있다면은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도는 그거와 또 다르죠. 중도는 약간 타키하죠. 타키란 뭐냐면 끈적끈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30분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 다 말랐네요. 다 말랐습니다. 지금 이거를 감촉이나 그거를 느낄 수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이제 다 말랐고요. 친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우즈벡에서 온 저희 직원인데 네,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손재주 같은 경우에는 좀 타고나야 돼요. 어느 정도 그거는 신이 준 선물이죠.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고, 대신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요 따는 법도 좀 많이 배워가 이제 스스로 하네요. 이거를 이제 믹스하는 방법, 무조건 뭐 3분을 해라 5분을 해라가 아니고 믹스하는 그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조금 많이 하면 좋은데요, 시간대를.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큐어링을 하죠. 둘 다 A제, B제, 주제, 경화제가 합쳐져서 나중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뭐 뻑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닝을 하게 되면 중도는 상당히 하자 위험성이 좀 커서 넣긴 넣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페인트가 유체죠. 흐르고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흐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신닝을 조금 하긴 해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기포가 증발하면서 발생되는 표면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착이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 그거를 좀 캐치를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믹싱을 할 겁니다. 혼합을 잘 시킬 거예요. 잘 섞어 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곳은 저렇게 숫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를 이렇게 표기한 곳은 조금 더 많이 부어주고, 숫자가 안 되는 곳은 좀 약하게 해서 한 말로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봐봐, 너무 안 넣었다.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잔류 경화제가 남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좀 놔뒀다가 조금 이게 유동성이 늦잖아. 이렇게 양 맞춰서. 그래서 이제 부을 겁니다. 이제 부을 건데 양을, 이게 셀프 레벨링이다 보니까 양에 따라 저절로 이 모양 이대로 이제 저절로 어느 정도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만 넣어주면은 좀 된다. 좀 깊이 맞지? 좀 부어봐. 내가 먼저 부어줄까? 이렇게 충분한 양을 이쪽인가?
저절로 좀 퍼지게 돼 있어요. 안 퍼지는 거는 이제 나머지 롤러로 요 끝단 있죠. 요 끝단을 좀 더 해야겠는데. 이렇게 안 퍼지는 요 끝단의 경계, 요 가장자리는 경계 가지는 데는 잘 안 퍼져요. 가만 놔둬. 아니. 안 퍼지기 때문에 약간 펴줘야 돼요. 저절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단은 이렇게 그리고 끝단은 이렇게 펴준다. 저절로 만들어주고 있잖아, 맞지? 그냥 사이드만 하죠. 응? 사이드만. 그래. 사이드만. 왜냐면 나머지는 안쪽에는 퍼져야 되잖아. 이렇게 놔두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넘어가기가 수월하고, 지금은 여기 경계면이 달라서 잘 안 넘어가거든. 근데 이렇게 한번 칠을 해주면은 타고 넘어가기가 수월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야. 나머지 요런 데는 보루 하나 더 줘봐. 요런 좀 닦아주고. 오염된 거, 저기 오염된 거 닦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저 숫자 칠한 데 있죠. 숫자 칠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퍼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고이는 부분은 액체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림이 아니더라도 고이는 부분만큼, 경계선만큼 퍼지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되죠. 대신에 경계 이쪽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 퍼질 수 있게 좀 미리 이렇게 도와줘야지. 나머지 이제 큰 중요 부위가 아닌 거, 심하게 물이 고이지 않는 부분은 살짝 부어서 면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저 많이 이제 퍼졌죠? 퍼지고, 다만 그 가장자리 부분 경계가지죠. 저거를 조금 펼쳐 주는 거예요. 약간 어떤 상태냐면은 아주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조금 이제 꾸덕꾸덕 해주고 퍼질 만큼 퍼졌다 싶을 때 이제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뭐 아예 배기를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해주면은 그나마 거기서도 좀 퍼지는데요. 페인트 양이 이제 좀 많이 줄거나 없으면은 이제 롤러 자국이 남는다든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경계는 질 수 있다. 대신에 충분한 양을 넣어주면은 좀 그거는 좀 더 예쁘게 또 욕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낮죠? 배가 올라온 겁니다. 배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저쪽에도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좀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군데군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끝단에는 경계가 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뭐 만들면 더 좋은데 그래야 할 그건 아니죠. 저쪽은 아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돼야 되죠. 여기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아까 했던 데 다시 가봅시다. 아, 내가 자, 퍼지는 속도가 바로 물처럼 퍼지지 않고 조금 좀 유동성이 조금 물보다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저 경계부가 들어돼 있죠. 안오 마이크 오고 있네. 조금 여기 조금만 내가 묶게. 저 양이 좀 작아 보여서 어차피 이제 남아도 쓰지 못하거든요. 다 부었습니다. 부어서 한 번 더. 끝단으로. 사람이 빠져나갈 그런 마련해야지. 자, 저쪽 가야 돼. 이제 버리 빼야 되는데. 괜히 이거 안 버리 갖고 고생이나. 경계부를 집중적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맞지? 네, 맞아요. 이게 이게 뭐
아이. 이래 되면은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밟지 마라. 밟으면 말짱 도루먹이래. 왜냐면은 이거 밟고 하면은 그 발바닥에 이게 무늬가 있고 발자국도 남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신의 작업을 상도까지 해놓은 데를 밟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다 닦지 않으면은 컬러가 변해요. 그래서 우레탄 상도를 하는 이유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 여기 마이크야, 여기 좀 더 해줘 봐봐. 이렇게 경계가 집니다. 줘봐봐. 이 경계 지는 거를 펼치기 위한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잘해도 중도 물구배는 양만 좀 그거 제대로 하고 그것만 잘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네. 일단 여기 또 뭉쳐 있다고 좀 펼쳐줘야 돼. 됐다. 저절로 좀 요 보면은 저절로 이 펴지긴 펴지는데요. 여기 양이 적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예 경계 짓는 것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펼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좀 더 잘 보이죠. 이거를 튕겨보기라 하죠. 튕겨보기. 그리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경계가 지는 부분은 경계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외가 아니고 실내가 아니고 실외의 작업이기 때문에 큰 범위에 이상이 없으면은 넘어갑니다. 아니면은 계속 이거를 손을 대야겠죠. 그럴 의미는 없고요. 잠시만. 이거를 좀 더 아직 조금 좀 늦게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 부분이 양이 좀 더 많겠죠. 이걸 좀 더 펴줍니다. 그래도 또 요 경계부에서 또 이렇게 층이 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끝도 없이 해야 되죠.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려면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또 다시 층이 살짝 조금씩 지어가죠. 요 경계 부분은 이렇게 팍 퍼지진 않아요. 딱 여기서 경계에서 요거를 이제 저항이라 하죠.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봉긋하게 단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단차 없으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에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다른 채널에서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뭐 블로그나 포스팅 이제 글을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이죠.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뭐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마케팅이나 홍보 그런 영상이나 글보다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드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